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10월도 다 지나가서 그런지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네요. 요즘 이곳저곳 어딜 가나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계절 즐기기 좋은 여행지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인 하늘공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약 6만 제곱미터의 넓은 면적으로 월드컵 공원 중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하늘공원은 새천년 서울과 2002년 월드컵이라는 계기를 통해 개원하였는데요. 과거 서울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로 오염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자연으로 복원한 공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으로 오염된 침출수 처리와 집안 안정화 작업을 한 뒤 초지식물과 나무를 심어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게 되었는데요. 그 덕에 이곳에서 코스모스와 뎁사리 그리고 억새들이 이루는 장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북한산과 한강 주변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의 훌륭한 조망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하늘공원으로 가보실까요? 하늘공원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원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월드컵 경기장 앞에 평화의 공원 쪽에서 육교를 건너 나무로 만든 계단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지하철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 1번 출구에서 나와 찻길을 건너 15분 정도 걸어오시거나 시내버스로 월드컵 경기장 남측 월드컵 공원 정류소에서 내리셔서 1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계단을 이용하는 장점은 마포구 일대를 한눈에 보며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요.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계단을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월드컵 공원과 월드컵 경기장이 점점 눈에 들어오네요. 점점 드러나는 경치들을 보면서 올라가니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계단은 29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계단을 다 올라오니까 길이 하나 보이는데 이 길을 따라 300m 정도를 가면 하늘공원 입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천천히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하늘공원 입구가 나타나는데요. 평화의 공원 쪽 육교에서 입구까지 대략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 천천히 산책한다고 생각하고 올라오시면 될 것 같네요. 입구에서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저는 왼쪽 길로 출발해서 공원을 둘러보겠습니다. 입구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바로 뎁사리밭이 펼쳐져 있네요. 뎁사리밭 안쪽으로 마침 길이 나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뎁사리가 식물에게는 흔하게 볼 수 없는 핑크색을 띠어서 오묘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뎁사리는 마당을 쓰는 빗자루 재료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란색 캘리그래피 모형도 중간에 있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뎁사리밭 옆길 사이로는 억새밭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제 넓게 펼쳐진 억새의 물결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억새는 뿌리도 억세고 굵은데 재생력도 강해서 봄이 지나면 반드시 싹이 자라는 식물인데요. 성격이 엄청 억세기 때문에 이름도 억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 적응력도 뛰어나서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또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해서 구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이곳에 억새가 이렇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길을 따라 계속 걷다 보니 왼쪽으로 탁 트인 곳이 나왔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늘공원에는 서울 곳곳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몇 개 있는데 여기서는 마포구 일대와 북한산 자락이 아주 잘 보이네요. 남산의 N서울타워와 잠실의 롯데월드타워까지 보입니다. 왼쪽 길로 더 올라가면
쉼터가 조금 더 잘 조성된 전망대가 나오는데 벤치에 앉아서 얘기도 나누시고 경치를 보면서 잠시 쉬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여유를 즐기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과는 다르게 이 전망대에서는 여의도와 한강의 모습이 특히 잘 보이네요.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의 모습들이 한적하게 억새를 바라볼 수 있는 이곳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옆쪽으로 거대한 풍력 발전기들이 있는데요. 5개의 풍력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해 자체 시설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해 온수를 생산하여 상암 일부분 지역에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이렇게 자연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입구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전망대에서 여유를 즐기고 이제 앞쪽 펼쳐진 길로 다시 나왔습니다. 왼쪽으로도 억새군락이 쭉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 조형물 하나가 보이는 것 같네요.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향하고 있는 곳이 아마도 하늘공원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시그니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네요. 하늘을 담는 그릇, 희망전망대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이 작품을 만드신 이목상 작가님은 하늘공원에서 희망을 보는 일이란 자연 그 자체를 보는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올라와서 넓게 펼쳐진 하늘과 억새를 계속 보고 있으니 머릿속에 복잡했던 것들과 걱정들이 잠시나마 잊혀지는 것 같네요. 바쁘게 돌아가는 삶과 이 도시에서 이런 자연을 계속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이기 때문에 광대하게 펼쳐진 억새들의 물결들과 하늘공원 너머의 경치들을 조망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0도로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하늘공원의 전체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늘공원 전망대는 입구 기준으로 북쪽에도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시원하게 펼쳐진 한강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한강 쪽에 몇 달 전에 개통한 월드컵 대교도 보이네요. 일몰시간 한강 너머로 사라지는 멋진 노을을 보시기엔 이곳만한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구 기준으로 공원 왼쪽에서 오른쪽 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늘공원에는 몇 개의 작품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 멀리 박충흠 작가님의 산 하늘문도 보이네요. 국사발을 엎어놓은 형상인 산 하늘문은 한국의 아름다운 산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품인데요. 빛에 의해 매순간 변화하는 공간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명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 하늘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길가에 창고로 보이는 조그마한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기억창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사실 이곳은 과거에 공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선별하는 장소였는데 2019년에 시민 휴게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공원을 걷다가 휴식이 필요하실 때 과거를 간직한 이곳 기억창고에 여러분의 추억을 보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기억창고에서 크게 횡으로 펼쳐진 길을 건너 억새군집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걷다 보니 억새들 사이로 여러 개의 새 둥지들이 나타나는데요. 김대성 작가님의 둥지라는 작품으로 2010년에 설치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새들이 둥지를 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방으로 기울어진 둥지들과
그 사이로 펼쳐진 억새들의 모습이 재미있으면서도 조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하늘공원에도 해가 저물어 가고 있네요. 아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찾아오시면서 억새밭의 감성 있는 분위기를 카메라에 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늘공원에서 가장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촬영하고 싶으시다면 대략 일몰 1시간 전부터 해 질 때까지의 시간에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해가 떠 있는 위치에 따라 이곳의 분위기도 다 다르겠지만 해가 질 때쯤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과 그 아래 황금빛으로 물든 억새들을 배경으로 담으시면 아마 어떻게 촬영하시던지 그 결과는 아주 멋진 작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광을 활용해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을 나타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오늘 저와 같이 하늘공원을 이렇게 랜선으로 함께 걸어보셨는데요. 희망을 보는 일이란 자연 자체를 보는 일이다 라고 하신 이목상 작가님의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았던 하루였습니다. 과거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늘공원을 보면서 희망을 보게 되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서울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탁 트인 하늘을 오랜만에 마음껏 누릴 수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억새가 펼쳐진 이곳을 걷고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도 희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